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플레이 119 진행의 양한나입니다. 우리나라의 90%가 넘는 분들이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 만족하는 분들은 의외로 많지 않다고 합니다. 처음 보험에 가입을 할 때 본인의 목적에 맞는 상품인지, 그리고 보험료나 납입 기간, 또 보장 내용과 갱신형 여부까지 정확히 알고 가입하는 분들이 적기 때문입니다. 늦게라도 가입한 각종 보험 상품을 분석 비교해서 불필요한 부분은 빼고 꼭 필요한 부분만 갖추는 보험 리모델링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프 플랜의 돈이 되는 보험 이야기 시간에 재무 상담을 통한 보험 리모델링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험 플랜 119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저희 홈페이지 www.cntv.co.kr에 문의를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전화나 문자 홈페이지 통해서 보험 관련 고민 상담 들려주시면 저희 최고의 보험 전문가분들이 실시간으로 무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풍요로운 인생 설계를 위해 꼭 알아야 할 노하우들만 모아 알려드리는 라이프 플랜의 시간이죠. 오늘은 정윤영 지점장께서 재무 상담을 통한 보험 리모델링에 대한 이야기 들려주신다고 하거든요. 지금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에서 플랜의 정윤영입니다. 오늘도 돈이 되는 보험 이야기 진행을 해볼 텐데요. 오늘도 마찬가지 컨설팅 사례를 갖고 여러분께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무상담을 통한 보험 리모델링인데요. 오늘 의뢰하신 분의 그 문의 내용을 한번 처음부터 보시죠. 자, 종신보험으로 노후 준비하기. 사실은 종신보험으로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 가입을 문의했더니 종신보험을 가입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죠. 이거에 대한 잘못된 사례, 이거의 문제점 하나씩 짚어보고요. 두 번째는 연금보험 가입 문의였는데 사실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이분들의 가정 내용을 좀 이따 보시면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살짝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 집 가정은 어떤가 이런 걸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이 집안의 현재 상황을 한번 보시죠. 문의하셨던 분은 여자분이셨고요. 본인이죠. 주부입니다. 외벌이고요. 현재 31살. 자, 이 문제죠. 배우자분이 직장인인데 41살. 나이 차이가 한 10살 정도 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결혼할 때는 서로 사랑해서 죽고 못 살아서 결혼했는데 미래에 결혼하고 나서 60, 70대 때를 생각해 보니 이거 현실이거든요. 그럼 네가 먼저 가네, 내가 먼저 가네 어쩌다 보니 그럼 나는 어떻게 사나? 이런 문제가 현실 속에서 이제 가볍게 농담식으로 얘기했다가 이제 약간 말다툼까지도 벌어졌던 현실과 이상의 약간 차이. 드라마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시청자분의 나이 비례했을 때는 굉장히 어리거나 한 나이는 아는데 나이 차이 그리고 아버님의 나이 차이 요게 우리 남자분으로서 약간의 마음에 걸림돌이 있었던 거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사례를 통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보험 가입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이 남편분이죠. 현재 삼성생명의 리빙케어 종신보험이 들어가 있고 보험료가 48만 9,200원입니다. 조금 높죠. 근데 요게 10년 납입니다. 10년 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조금 세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계약 가입 금액도 한 8천만 원 정도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 보험을 가입할 때 그랬죠. 젊어서 내가 나이가 좀 있고 와이프가 어리고 애는 더 어리다 보니 내가 문제가 생기면 큰일이 나겠다. 그래서 이 상품을 흔쾌히 가입을 했는데 사실은 이 상품이 마음에 들어서 가입한 게 아니라 이분 자체가 나중에 연금도 되고 모두 되고 한다는 말에 가입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일반 종신이 아니라 리빙케어라는 특성, 흔히 말하는 CI 보험이었던 거죠. 여기에 모든 보장이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암,
물론 중대한 암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2대 질병. 예,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가 뭐냐. 가입해서 은퇴를 하고 60, 70이 될 때까지는 보장을 받고 그 이후부터는 이걸 연금으로 전환해서 쓴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일반 종신도 그렇지만 특히 CI보험 같은 경우는 연금으로 개시하는 시점부터 이 보장 내용이 모두 사라집니다. 실제로 보장은 젊어서보다는 나이 들어서도 위험하고 확률이 올라가고 치료비도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정작 필요한 시기는 이 시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시기에 연금을 써버리면 보장은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생활을 위해서 연금으로 돌리려고 했는데 문제는 연금 받기 전에 치료비로 이 돈이 잘못하면 더 들어갈 수도 있다. 연금의 목적을 상실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은 이분이 가입할 당시에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 사망이나 장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와이프가 어리고 아들은 더 어리고 자기 친구들이나 또래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망에 대한 니드가 좀 있어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정기보험으로 2억을 가입하셨습니다. 보험료는 한 4만 원 정도. 4만 원 정도 가입하셨고 지금 밑에 보시면 현대해상의 퍼펙트 스타로 2대 질병 그리고 실손보호 왜 리빙케어의 암 주계약이 8천만 원인데 이 중에 80% 선지급형이에요. 그래서 6848에서 중대한 암에 걸리면 약 6,400만 원 정도가 암보험으로 지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이 보험을 해지하시게 되면 암보장에 대한 좀 불안함이 있으셔서 여기에 추가로 암보험만 한 6만 원 정도 선에서 대략 한 4천만 원 그리고 그 고액암을 한 2천만 원 정도를 충분히 넣어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암 진단금 2대 질병 진단금, 실손보험, 그리고 정기보험으로 모든 보장을 다 하셨고, 기존에 납부하시던 약 49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약 10만 원 정도로 보험료로 낮췄습니다. 그러면 약 한 39만 원 정도를 더 세이브를 시켜서 이걸 더 연금으로 돌릴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대신에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잘 가입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하셨습니다. 자, 본인 같은 경우,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라이나의 암보험을 잘 가입하셨고 하나손보의 2대 질병과 실손을 충분히 커버를 하셔서 3대 질병이라는 부분을 다 커버를 하셨는데 이 문제는 뭐였냐? 암보험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갱신이었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분이 암 진단금이 4천만 원이 들어가 있었는데 실제 보험금은 한 16,000원 정도밖에 안 내셨어요. 굉장히 저렴했죠. 근데 문제는 이게 갱신이 될 때마다 보통 200에 300%씩 뛴다라는 걸 가입할 땐 모르셨던 거예요. 지금은 16,000원인데 10년 후에 이게 3만 원이 되고 이게 10만 원이 되고 20만 원이 될 줄을 이분이 아무도 모르셨기 때문에 가입할 땐 쌌지만 미래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하고 들어가셨던 거죠. 그리고 이 보험의 만기가 100세까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31살 다시 말하면 약 70년 정도를 보험료를 납부하는 시기다라는 거에 대해서 알고 나시고서는 살짝 충격 안에 충격을 받으셔서 이분 같은 경우는 보장 내역을 그대로 4천만 원을 가져가신 대신에 비갱신으로 전환하셔서 이분도 마찬가지 약 4만 원대의 보험료를 맞추게 됐습니다. 당연히 하나손보, 하나람 슈퍼플러스는 그대로 유지를 하셨고요. 자, 자녀분 같은 경우는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이게 보통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24세, 27세 이렇게 짧게 끝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100세 만기로 아예 처음부터 설정을 하고 들어가셨어요. 진단금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4, 5천씩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보험 리모델링이나 가입, 추가 가입 필요 없었고요. 다만 자녀가 커서 이 친구가 이제 40이 넘게 되면 그때 물가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을 해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겠죠. 본인 스스로가 판단해서 보장을 한두 개 정도만 추가하는 걸로 더 이상 자녀는 보험을 건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특이한 상태인데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변형 유니버셜 보험인데 웬만한 회사에는 대부분 다 있는데 이 상품을 가입하셨던 단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계약자가 아버님이셨어요. 계약자가. 그리고 피보험자가 아버님과 동시에 자녀가 종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주계약자 아버지가 만약에 이 자녀가 크기 전에 사망을 하게 되면 자녀 나이 기준으로 27세가 될 때까지 보험료를 회사에서 대납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내가 없더라도 아이한테 교육비라든가 사회 진출 자금 정도는 마련해주겠다라는 거라서 이 상품을 가입하셨고 만약에 아이한테 문제가 생겨도 기본적인 진단금이 어느 정도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장이 되고요. 아버지도 자녀도 전혀 문제가 없다.
라고 한다 그러면 27세 이후에 모든 계약과 피보험자의 기준을 자녀한테 다 넘겨주고 자녀한테 돈을 물려주고 싶다. 요즘에 금수저, 은수저, 뭐 이런 흑투저 이런 얘기 많죠. 아이들한테 공부도 잘 시키는 것도 좋지만 돈에 대한 개념도 심어주고 나중에 지가 결혼할 때 목돈이라도 좀 줬으면 왜? 아이가 30살이 만약에 30세에 결혼한다고 그래도 앞으로 27년 남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7년이면 본인 나이가 거의 70이 가까운 거예요. 그때까지 일을 할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뭔가 하나라도 주고 싶다라는 걸로 해서 이 상품을 가입하셨는데 이거는 목적이 그렇게 맞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얼추 봐도 요거는 좀 올랐지만 이 부분이 내려가서 현재 지금 90만 원, 95만 원 정도, 그중에 저축성 20만 원이지만 74만 원 정도 되는 보험료에서 약 한 35만 원 정도가 다운이 되셨어요. 그러면 약 한 40만 원 정도의 보장성 보험료 수준으로 낮추시게 된 거였죠. 그러면서 충분히 보장 내용을 가져가시고 원래 이분이 저한테 물어보셨던 거는 연금 30만 원 정도 이걸로 노후 자금을 좀 하고 싶다라는 문의를 해주셨는데 오히려 이 금액에 보장성 보험을 조정함으로써 노후 보장을 이거에 곱하기 2배 할 수 있는 여력이 오히려 더 늘어나게 된 겁니다. 자, 이제부터 문제가 되는 건 노후 자금 마련이죠. 자, 싸우는 게 뭐였냐?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누구로 할래? 누구로 할래? 근데 대부분 다 보험 계약을 하시다 보면 계약자, 피보험자, 뭐 수익자 뭐 설정하고 다 사인하십니다. 근데 도대체 이 개념을 정확히 모르시니까 이거 갖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서로 싸우셨던 거죠. 하나씩 짚어보죠. 계약자 돈 보험료를 내는 사람입니다. 내는 사람. 피보험자 보험의 대상자입니다. 수익자는 죄송합니다.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계약자는 사망을 하건 장애를 받던 아프던 뭐하던 돈만 내면 됩니다. 근데 이 보험이 유지가 되려면 해당 피보험자가 반드시 살아 있어야만 합니다. 연금, 뭐 질병보험, 실손보험, 종신보험 모두 다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연금은 뭐냐? 이 피보험자가 살아있는 동안 돈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연금도 10년 보증, 20년 보증 또는 100세 보증 그리고 종신연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10년은 계약 이 피보험자가 10년 동안 살아있던 죽든 무슨 이유든 상관없이 10년 동안은 무조건 돈을 준다. 20년 동안 20년 전에 살든 죽든 20년 동안은 무조건 주겠다. 100세까지 무조건 주겠다. 단 여기서 말하는 종신연금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죽을 때까지 주는 게 아니라 최소한 약정을 겁니다. 이 사람이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100세를 살든 이 보증 기간에 걸어놓고 이 기간을 넘어서도 살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200세까지 살면 200세까지 주겠다는 얘기죠. 돈을. 그게 종신연금인데 문제는 피보험자가 먼저 죽어버리면 돈이 끊기죠. 아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나이 차이가 10살 정도 났습니다. 만약에 남편분 이름으로 피보험자를 설정해서 만약에 연금을 들어갔다. 근데 정말 운이 나쁘게도 이분이 오래 살지 못하고 사망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이 배우자분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졌어요. 왜? 피보험자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연금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죠. 왜? 계약이 해지돼 버리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직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희한테 처음 의뢰하셨던 나 30만 원 연금 하고 싶어요 했던 거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부인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계약자 피보험자 당연히 부인 들어갑니다. 문의하셨던 금액은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고 아까 보험 리모델링해서 보험을 더 하나 더 세이브 시켰죠. 그래서 남편분이 자기 이름으로 연금 오는 거에 되게 소심하고 불안하게 느끼셔서 그 자금에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본인으로 했습니다. 본인. 추가로 나왔던 리모델링에서 나왔던 30만 원에 대해서 하고 싶어 하셨고 하려고 했고 했으나 저희는 반대를 했고요. 계약자 피보험자 단 수익자 와이프 왜 이렇게 설정을 했느냐? 사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부인이 불안하세요. 나이 먹고 정신이 혼미해지면 이 돈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내가 조금 더 어리고 젊으니 내 이름으로 돌려달라. 내가 받게 해달라. 그래서 연금 수령액을 이분 같은 경우는 배우자분으로 했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남자분이 좀 더 나이가 많고 여성분이 어리고 그리고 남자분들이 대부분 일찍 사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금보험 하나만 들 때는 피보험자를 여자분 이름으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죠. 단 여기서 주의하실 건 피보험자, 보험의 대상자인 여자분들이 먼저 사망을 하시게 되면 연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 남자분은 뭘 먹고 살죠?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럴 경우 대비해서 연금을 만약에 가입하신다, 적은 금액을 하신다 그러면 한쪽으로 몰면 당연히 여자분 이름으로 피보험자 들어가는 게 좋겠지만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각각 연금의 대상자, 즉 피보험자는 각각의 이름으로 들어두시는 것도 어느 한쪽의 위험을 해결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니까 약간의 분산 계약도 나쁘지 않다.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보다는 우리 집 가정의 상황에 맞게 하시는 게 가장 좋으니까 그거는 반드시 가족분들과 상의하셔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보험 가입은 신중히 저희가 매번 저희 방송뿐만 아니라 어느 방송을 보든 하다못해 인터넷에 뒤지든 뭐라든 간에 보험 가입은 항상 신중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종신보험이죠. 자, 종신보험 항상 명심하십시오. 연금이 아닙니다. 연금이 아니고요. 종신보험은 젊었을 때 보장을 받고 나이가 먹으면 사망보장이 필요 없는 시기에 해지연금을 연금으로 돌려서 연금으로 쓸 수 있는 기능을 뜻하는 것이지 종신보험이 절대로 연금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보장, 노후보장 이거에 맞게 목적을 맞게 가입을 하시고 여유가 돼서 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망보장은 사망보장대로 대표적인 게 정기보험이라고 그러죠. 사망보장은 사망보장대로 노후준비는 연금 같은 노후준비 상품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 섞어서 하는 기능 옵션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옵션 많아봤자 비용만 비싸집니다. 목적에 맞게 가입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보험은 피보험자가 중요하다. 돈을 내는 사람은 그냥 돈을 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익자는 그 보험금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고요. 피보험자, 즉 사망장애 아까 말씀드렸죠. 이 가입 대상자, 계약자, 이거 내 계약인데요? 아닙니다. 이 실제 사망이나 장애에 대한 보험에 대한 주인은 돈을 내는 사람이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 계약을 유지하지 못하고 보험금을 받고 못 받고는 피보험자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사망보험금, 장애 이런 것들이 피보험자 정확하게 누가 돼 있는지, 특히 부모님들이 누구 이름을 가입해줘, 누구 이름을 가입해줘 이렇게 해놓고 자기 걸로 하시는데 아닙니다. 그 보험의 계약은 피보험자가 주라는 거 꼭 명심해 주시고요. 질병, 치료, 노후 모든 게 마찬가지잖아요. 피보험자가 살아있어야 되고 또 피보험자가 아파야 되고 피보험자가 다쳐야만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돈 내는 사람이 나 다쳤는데 보험금 주세요. 안 줍니다. 피보험자가 아니면. 그래서 꼭 모든 보험에 계약자, 피보험자, 그리고 수익자 누구로 돼 있는지 파악하셔서 계약자 명의로 증권을 묶어놓지 마시고 돈 내는 사람보다는 우리 집에 증서가 많다면 피보험자별로 증서를 모아서 이거는 누구 보험, 이거는 누구 보험, 이거는 사망보장, 질병보장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셔야 나중에 보험금을 받거나 보험금 청구할 때 훨씬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것. 그 보험 증권도 정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보험금도 받을 수 있다, 못 받는다라는 거 꼭 명심해 두시고요. 요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보험에 대한 지출 낭비 줄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 리모델링과 재무진단의 효과에 대해 정윤영 지점장께서 자세한 내용 소개해 주셨는데요. 오늘 정윤영 지점장과 함께 키움에스 플래너 박태훈 팀장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께서도 보험 리모델링을 할 때 어떤 점 고려하면 좋을지 좀 알려주시죠. 네. 우선은 제가 오늘, 이제 좀 전에도 보셨듯이 요즘 리모델링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에 이제 초점을 맞추셔야 될 부분을 몇 가지를 좀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내가 이 보험을 왜 들었었지라는 목적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현재로서 내가 어떠한 보험이 필요한지 이러한 목적성을 명확하게 구분을 좀 지어주시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망적인 부분이 필요했다라면 현재 시점에 10년, 5년 이런 부분이 세월이 흘러서 지나온 상황에서 봤을 때 이 정도의 우리 집 가정에서는 이 부분은 이제 필요 없어졌어. 그럼 과감히 버리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즉 보험을 비용으로 생각하시고 저렴하게 가입하셨어야 되는데 만기환급형이라든지 이런 저축성 상품과 같이 동일하게 묶으셔가지고 상품을 가입하셨기 때문에 내가 냈던 돈이 너무 크다 보니까 유지를 해야지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이런 편견을 가지고 계세요. 예전에 이제 보험 세일즈를 할 때 적금식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세일즈가 굉장히 많은 이제 조금 역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적성을 명확히 하시면은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를 짚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장성이냐 저축성이냐 이 부분을 확실히 구분을 지으셔서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보험은 우리 어머님들보다도 아버님들이 만기환급형을 더 좋아하세요. 얘기 듣기로는. 그러니까 광고를 보시고 이거 나중에 냈던 돈 다 돌려준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보시는 분, 분명히 보험의 만기환급형이라는 거는 보험을 2개 가입하시는 거예요. 보장성 하나, 저축성 하나를 2개를 가입하시는 건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내가 냈던 돈만큼 올라오게 되는 것이지 절대로 그 부분을 돌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처음부터 작은 금액으로 보험을 소소하게 담백하게 이렇게 가입하신 다음에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리모델링을 하셔도 조금 원활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보험을 앞으로는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보험의 목적성을 먼저 상기해 보시고요. 보장성과 저축성 보험의 차이를 잘 알아두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자, 방송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고민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상담 시작해 봐야겠죠?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세요? 저 이주영이라고 하고요. 네. 네. 10년 전쯤에 저희 어머니께서 지인을 통해서 가입을 하신 것 같은데 네. 600만 원 정도를 한 번에 내시고 가입하신 것 같아요, 보험을. 네, 600만 원을 네. 일시납으로 하셨어요. 네네네. 네. 근데 며칠 전에 보험사에서 이제 연락이 왔는데 네. 보장이 좀 부족하니까 추가를 해야 된다고 그런 연락을 받았었거든요. 새로운 보험을 네. 또 추가를 해야 한다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잘 모르니까 제가 네. 좀 상담 신청을 좀 하게 됐거든요. 그러세요? 현재 가입하고 계신 보험 상품 이름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네, 현재 가입하고 계신 보험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네. 대한사랑 무아 CI 보험이요. 대한사랑 모아 CI 보험이요? 네. 네, 어디 보험사 상품인가요? 대한생명 거 같은데요. 대한생명이요? 네. 대한생명이 지금은 하나생명으로 변경이 됐고요. 가입은 언제 하셨나요? 가입 일자가 2005년 6월 15일이에요. 네, 2005년에 가입하셨고요. 보장 어느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하던가요? 제가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자세히 기억은 안 나시고요. 이대 질병. 이대 질병 진단비. 네, 알겠습니다. 팀장이 현재 하나생명에 CI보험 가입하고 계신데요. 네. 보장이 좀 적다고 새로운 보험을 추가하라고 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맞는지 좀 알아봐 주시죠. 이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34살입니다. 아, 34살이시고. 근데 이거 가입하신 게 2005년도에 가입하셨잖아요. 그쵸? 네. 이제 종신보험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금액을 보니까 혹시 뒤에 단위가 한 번에 납부하실 때 뒤에 단위가 원 단위까지 들어가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1원, 2원 뭐 이렇게 해도 네. 들어가지죠. 네네. 그런 부분은 뭐냐면은 예전에 이제 제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린이 보험을 가지고 계셨는데 어린이 보험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만 15세가 넘어가면은 성인이 되거든요. 성인이 되는 순간 그 종신보험 같은 CI보험 이런 보험들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연락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성인보험으로 옮겨가셔라. 옮겨가시는데 기존에 보험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해지하면은 손해니까 이 해지 환급금을 가지고 일시납으로 보장을 구매해라.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 10년 정도 이 보험을 사용해 오셨네요. 근데 사용해 오셨는데 보험에 지금 관심이 없으시죠, 잘? 그쵸? 네. 근데 또 다시 연락이 와서 업그레이드를 하라는 지금 좀 그런 어드바이스를 받으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 가격대를 봤을 때는 보장이 매우 적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600만 원 정도, 600 몇십만 원 정도 들어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의 이제 종신보험에 보장까지 껴있다면은 사실 보장이 사실 2대 질병이나 이런 부분도 1000만 원도 채 안 됩니다. 약 진단금 자체가 한 500만 원 미만일 것 같거든요. 요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보험 자체가 지금 매우 의미는 없어요, 사실.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말 그대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성인용의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된다라면은 처음부터 조금 순서를 정해서 실손의료비 그리고 또 어떤 진단비 이런 식으로 보험을 가입을 했다라면은 지금 와서 사실 이렇게 6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사실 적지는 않잖아요. 네. 일시납으로 구매가 되어 있는 이런 부분 자체가 매우 아까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10년 전에 가입하셨으면 지금 현 상태보다 젊으신 상태에서 보험을 가입하셨기 때문에 지금 가입하는 것보다는 보장성의 보험료 단가 부분이 저렴하나 지금 보장 부분이 너무 조금 들어져 있을 것 같거든요. 차라리 이 일시납되어 있으신 부분을 차라리 해지 환급금으로 활용하시고요. 보험을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설계를 해보심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업그레이드, 같은 회사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연락이 오시고 이러한 패턴들의 가정들을 살펴보면은 뭐 이제 형제분들 있으시면 형제분들 그리고 부모님들 모두 다 이제 어떤 지금 상품에 그 보험사의 상품을 모두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 많으시거든요. 그러한 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보험료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손해를 보고 계실 수도 있다는 점. 그런 부분을 미루어 보아 결론을 다시 내리자면 이 보험을 유지하시면서 다른 부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셔도 좋으나 지금 600만 원 정도의 자금이 10년 전에는 이 600만 원이라는 게 지금의 값어치보다는 더 높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지 환급금 자체를 다른 부분으로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장을 조금 업그레이드 해 주실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현재 가입하신 보험의 보장이 좀 적은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일시납하셨던 금액을 해지 환급금으로 활용하시고 처음부터 새롭게 보험 준비하시는 법 알아보시면 좋겠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봐야겠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떤 보험 고민이세요? 제가 작년에 삼성생명 종신보험을 제가 가입을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연금으로 저는 원래 이제 연금 때문에 이제 설계사 분을 만났는데 네. 이제 상담을 받다가 이제 가정이 있으니까 보장도 받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쓰면 더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네. 제가 가입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렇게 하면 안 좋다는 말들이 많아요.
아, 그렇게 하면 안 좋다는 말을 들으셨어요? 네, 그래서 방송 듣다가 지금 전화를 드렸어요. 네, 현재 삼성생명의 종신보험 갖고 있다고 하셨어요. 이 상품 네. 이름을 좀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삼성생명 유니버셜 리빙케어. 네, 유니버셜 리빙케어 종신보험 갖고 계시고요. 예. 가입은 언제 하셨어요? 작년 6월이요. 작년 6월에 가입하셨고요. 예. 매달 얼마나 내고 계신가요? 지금 49만 3천 원, 그러니까 한 네. 50만 원 정도 나가고 있는 네, 것 같아요. 50만 원 정도 내고 계시고요. 처음에 연금을 가입하려고 했다가 이 보험 상품에 가입한 거 맞으시죠? 예,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점장님, 처음에 연금 가입하고 싶어서 이 보험에 가입을 하셨는데요. 중간에 연금 전환하라는 얘기 들으셨다고 합니다. 이게 좋은지 한번 알아봐 주시죠.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겹치네요. 우리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연금 가입하시려고 문의하셨다가 이거 가입하셨다고요? 예, 그래서 지금 연금 얘기했다가 이제 네. 젊을 때는 보장을 받고 예. 이제 나이 먹고 나면 연금으로 쓰면 된다고 가입을 했는데 이제 방송을 보다 보니까 지금 얘기를 해주신 게 앞에서 예. 그런 연금으로 가입하시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예. 예, 그래갖고 제가 그걸 보고 제가 좀 전화 좀 드렸어요. 사실 이거는 그렇게 길게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럴 만한 내용은 아니고요. 앞에서 한번 보셨겠지만 예, 다시 한번 말씀을 짧게 좀 드릴게요. 일반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사망이나 장애가 보장이 주요 위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젊었을 때 보장을 받고 나이 먹어서 사망이나 장애에 대한 보장이 그게 필요 없는 시기에는 연금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갖고 네. 계신 이 리빙케어라는 보험은 정확하게 일반 종신보험이 아니라 CI 종신보험이라고 그래서 중대한 예. 질병, 중대한 수술 이런 것들을 같이 보장을 합니다. 예. 근데 이거를 연금으로 전환해버리게 되면 지금 질병이나 수술이나 이런 보장들이 한꺼번에 다 사라져버리게 돼요. 만약에 이걸 전환하시려면 종신 아니면 100세까지 또는 최소한 80세 정도까지 각종 진단금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보장이 돼 있은 상태여야만 연금으로 전환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이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말고 혹시 또 다른 보험 있으신가요? 네, 실손보험 이런 건 있는데 그거 좀 얼마 정도 내고 계시죠? 그거는 옛날에 가입한 거라서 한 3만 5천 원 정도? 네, 그럼 보험료를 대략 봤을 때 진단금은 거의 안 들어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젊었을 때 보장은 충분히 들어있고 지금 이 정도 금액이시면 한 7, 8천 정도에서 최대 1억까지도 아마 보장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예. 이 정도면은 사실 보장은 굉장히 좋은 편이기는 해요. 물론 CI라는 약간의 문제 있는 상품이긴 하지만 그래도 보장은 충분합니다만 네. 그나마도 이걸 연금으로 전환시켜버리면 나중에 나이 먹고 나면 유일하게 남는 보험은 실손보험 하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것도 실손보험도 갱신이기 때문에 예. 지금 기준으로는 보험료 납부가 문제 없지만 나중에 60, 70이 돼서 보험료가 언제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네. 기껏 종신보험 연금으로 돌려서 질병이나 수술 이런 거 다 보장 삭제해버리고 연금을 받는데 그것도 갱신보험료 납부 못해서 그걸 연금으로 갱신보험료 내다 보면 결국은 나이 먹어서 보험도 없고 연금도 없고 그냥 비싼 갱신보험료만 계속 내다 끝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목적이 좀 안 맞으시니까 답을 드리면 연금을 목적으로 가입하신 상품이었다고 한다면 목적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 연금 또는 변액연금 또는 본인의 투자 경험이나 투자 성향에 따라서 변액 유니버셜도 괜찮고요. 그래서 네. 한 30, 35원 원 정도는 이렇게 저축성으로 연금을 차라리 가입을 하시고 네. 그리고 지금 결혼하셨거나 자녀가 있거나 하신다. 그리고 사망이나 장애에 대해서 보장이 필요하다고 하신다면 아까처럼 정기보험으로 한 10년이나 20년 정도만 하시면 4, 5만 원 정도면 충분히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거 하나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지금 질병에 관련된 보장금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암, 뇌졸중, 급성신경근색 요거에 대한 보장 어차피 실손이 있으시니까 네. 요렇게 하시면 실제로 보장보험료는 10에서 12만 원 정도만 납부가 가능하시고요. 나머지는 다 연금으로 돌려서 연금 마련의 자산에 따로 마련하시는 게 오히려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그러면은 예. 연금을 만약에 나중에 이렇게 개시를 하면은 예. 많이 받기는 받나요? 아무래도 저희가 매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상품에 특약이 많이 붙어 있으면 그나마 주계약 보험료가 떨어지기 때문에 더 해지환급금이 없어질 수도 있고요. 저희 방송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종신보험은 100%가 다 저축이 아니라 사업비 떼고 못 뛰고 나면 보통 아주 적게 40, 50% 아주 많아야 60, 70%밖에 저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년 납 같은 경우는 20년에서 22년이 돼야 거의 원금이 도달해요. 10년 납 같은 경우는 보통 12년에서 15년 정도가 돼야만 원금이 보장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 연금은 보통 7, 8년만 돼도 사업비 구본이 다 빠지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다 원금 넘어가고 그다음부터는 이자가 붙기 시작을 합니다. 네. 당연히 연금저축액은 종신보험보다 연금이나 저축성보험이 훨씬 더 많겠죠. 예. 네. 시청자님. 네. 네, 현재 보험을 중간에 연금으로 전환하면 보장이 사라진다고 하니까요. 네. 연금에 가입하고 싶으시면 연금보험을 따로 새로 가입하시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관련 전화도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보험 고민이세요? 예, 저도 방송 보다 보니까, 네. 예, 그 리빙케어 스페셜 종신형으로 든 그런 분이 있어서 저하고 비슷한 그 경우라서, 네. 예, 저도 요거 리모델링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아, 네. 예, 그거에 대해서 상담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그래, 현재 가입하고 계신 보험 이름을 좀 정확히 알려주시죠. 예, 삼성생명의 네. 부배당 삼성 리빙케어 스페셜 종신형 1.3입니다. 네, 삼성생명의 리빙케어 종신보험이시고요. 예. 언제 가입하셨어요? 요거는 2004년도 7월 달에 가입했어요. 네, 2004년 7월에 가입하셨고요. 매달 납부 금액은 어느 정도세요? 32만 4,455원. 네, 32만 원 정도 내고 계시고요. 예. 이거 말고 다른 보험은 가입한 거 없으시고요? 또 간병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네. 예, 무배당 든든한 100세 간병보험 있습니다. 네, 현대해상의 무배당 든든 100세 간병보험 가입하고 계시고요. 예, 이건 언제 이거는- 가입하셨나요? 네. 예, 이거는 2014년도 6월 25일이고요. 네. 그리고 보험료는 78,000원입니다. 78,000원이요. 예. 이 보험 납입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20년 납이고요. 네. 예, 리빙케어 스페셜은 22년. 네. 이 두 보험 리모델링이 필요한지 궁금하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현재 삼성생명의 종신보험 그리고 현대해상의 건강보험 들고 계신데요. 리모델링 필요한지 좀 알아봐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여쭤볼 사항이 좀 외람되게도 연배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 61년생입니다. 61년생이세요? 예. 61년생이시면은 지금 55세 좀 되셨나? 예, 우리 나이로 55세. 네, 55세 되시죠. 그럼 실손의료비는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실손을 LIG에 들었다가 LIG가 KB로 바뀌는 그 시기에 네. 예, 제가 실손을 해지했어요. 왜 해지하셨을까요? 그냥 그렇게 하여간 해지하게 되더라고요. 보험료가 좀 부담스러우셔서 해지하셨을까요? 예, 자영업 하고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요즘 조금 더 안 좋아져서 제가 이거 말고도 이제 뭐 연금보험 같은 것들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보험도 들고 있다 보니까 예, 보험료가 중구난방이시고 이거 말고 이제 뭐 아이들 치과보험 같은 것들도 다 들고 있거든요. 주변에 설계사분들 굉장히 많이 오시죠? 뭐 사업하다 보니까 또 서로 네.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와서 이제 뭐 얘기하면 간단하게 하나씩 들어주고 했던 것들이 쌓여가지고 지금 많은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리빙케어 스페셜이 아까 제가 듣기로는 네. 나중에 이렇게 이제 뭐 연금으로 전환하고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는데 여기 보면 실제로 무죄 사망 특약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뭐 2억 2천만 원이나 또는 뭐 상해 특약 같은 것도 1,000만 원, 1억 이렇게 막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중대한 CI이기 때문에 중대한 질병에 대한 거는 돼 있는데 제가 실손이 없고 그리고 뭐 암이나 이대 질병에 대한 별도의 보험들이 없어서 이걸로 충분히 80세까지만 이게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자, 시청자님, 이게 방송이니까 좀 제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예. 지금 가입하고 계신 보험은 뭐 치아보험 여러 가지 보험들이 또 있으시고 지금 종신보험 하나 가지고 유지하고 계시고 그리고 치매보험, 간병보험. 예, 간병보험. 예, 간병보험 유지하고 계시고 근데 얼마 전, 몇 달 전이죠.
KB 손해보험으로 바뀐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요 몇 달 전에 이제 좀 요즘에 경기가 힘드셔서 보험을 정리하신 게 하필이면 실손의료비를 먼저 정리를 하셨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정리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순서가 조금 없으셨을까요? 뭐 이제 그 아이들 엄마하고 이제 이렇게 따로 살고 있는데. 네. 예, 아이들 엄마가 이제 또 아이들 것도 들어준 게 있어서 막 이렇게 보니까 중복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같이 이제 다 정리하면서 한꺼번에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그것도 마침 정리를 하게 됐어요. 그러시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연령대에서는 가장 걱정이 많으신 게 사실은 이제 질병 부분도 걱정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간병보험 들으신 거잖아요. 그쵸? 예. 근데 이제 실손의료비라는 게 조금 이걸 잘 아시면은 실손의료비를 지금 제일 끝까지 가지고 계셔야 되는 보험이었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실손의료비를 유지하시고 오히려 또 조금 이제 사업적인 어려움이 있으셨다면은 이 스페셜 종신을 먼저 조금 정리를 하시는 편이 옳으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 연금으로 전환하는 부분,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이 연금으로 전환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 보장을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사망보험금을 포기를 하고 해지 환급금이 연금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예. 그런데 대부분의 그 시청자님들께서 조금 착각을 하시는 부분이 난 연금이 준비되어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내 연금은 얼마야? 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없으시다는 거죠. 예. 이게 열심히 준비를 하셨고 굉장히 힘들게 유지를 하셔서 연금이야 하고 뚜껑을 열었는데 연금이 얼마 안 된다라는 게 문제예요. 즉 보장성 같은 경우는 사업비라는 것이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만큼 연금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장성으로는 연금으로 목적성을 두지 마시고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유지하고 계신 삼성생명의 리빙케어 이 상품 같은 경우를 연금의 목적성을 두고 계시다면은 지금부터라도 빨리 정리하시는 게 덜 손해보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준비하시는 뭐 간병보험보다도요, 실손의료비가 먼저예요. 네. 간병보험 이런 것들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예요? 노인 몇 명 중에 치매 환자 몇 명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거기에서는 중증 치매가 있고 경증 치매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통계에서는 경증 치매 환자까지 넣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경증 치매일 때도 이렇게 많이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경증 치매와 중증 치매의 진단금 자체가 매우 다르고요. 정말 우리가 받는 혜택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손의료비라는 기능 자체를 제가 이제 방송이다 보니까 좀 길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이러한 조금 정책적인 보험을 잘 활용한다면은 보험료도 좀 줄이시고 조금 사업하시는데 부담이 되시면서도 유지하셨던 이 삼성생명의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연금으로 전환하시는 거는 바람직하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감액 완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조금 방송 끝나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연락처 좀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네. 만약에 리빙케어 스페셜 같은 경우를 이제 정리하게 되면 네. 암이나 질병이나 실손하고 관련된 네. 그런 그 통합형 보험을 드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따로따로 드는 게 나을까요? 조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부분은 뭐 합치는 부분은 합치고 분리를 하는 부분은 분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암진단금이 A란사보다 B란사가 조금 더 저렴하다면은 B란사로 암진단금은 따로 빼서 이렇게 가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떨어뜨려서도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무조건 통합형에 100% 맞지는 않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현재 삼성생명의 종신보험은 연금을 목적으로 하시는 거라면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간병보험보다는 실손의료비 보험이 먼저라고 하시는데요. 방송 끝나고 더 자세한 내용은 상담 진행해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고민하셔서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 아직 상담 신청 못 주신 분들도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셔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문자창 확인해 볼까요? 5867님이 보내주셨네요. 연금 보험 수령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점장님, 연금 보험 수령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네요. 알려주시죠. 이게 사실은 그냥 이건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기 참 애매한 상황인데요. 기본적인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금 지급은 생명보험 같은 경우 45세 이상이 넘어가면 연금 지급 신청 가능하시고요. 손해보험에서 가입한 연금보험은 55세가 넘어가시면 지급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보통 생명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10년 확정, 20년 확정, 무슨 30년 확정, 100세 확정, 확정이나 보장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간 동안에 연금 지급액을 무조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60세에 개시를 연금을 할 경우에 내가 물론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20년 동안 정말 신나게 살다가 죽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그냥 20년 보장 딱 하시면 20년 동안 많은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르기 때문에 그 이상 내가 살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판단 내시면 20년 보증, 종신연금 이런 식으로 신청하시면 돼요. 그럼 20년 넘어가서 살아도 내가 살아있는 한 계속 연금이 나옵니다. 좀 극단적인 표현을 좀 드릴게요. 속된 말로 숨만 붙어 있으면 돈이 계속 나옵니다. 이걸 끼건 뭘 하건 어떻게든 간에 숨만 붙어 있으면 계속 연금은 나옵니다. 죽을 때까지 막말로. 그러니까 종신연금이 좋은 점은 그건데 주의하셔야 될 것은 생명보험사에서는 종신연금이 있습니다만 손해보험에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소득공제용으로 연금저축펀드 보험 이런 거 많이 가입하시는데 마찬가지 그것도 정해진 기간 동안만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연금 지급 시기를 땡길 수는 있습니다. 근데 늦출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이라도 연금을 가입하실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연금 개시 시기를 최대한 뒤로 미뤘다가 상황에 따라서 땡겨 쓰시거나 땡겨서 지급을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연금 개시하지 않더라도 중간에 중도유치 같은 기능으로 무조건 금액을 쓰시면 노후 연금은 충분히 마련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연금보험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하니까요. 비교를 잘 해보시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도 시청자분들의 전화 문자 상담 모두 진행해봤습니다. 보험플랜 1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